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의 빛나는 업적 뒤에는 종종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곤 합니다. 특히 조선 역사상 가장 긴 시간 동안 왕좌를 지켰던 군주 영조의 이야기는 더욱 그렇죠. 그의 치세는 탕평책이라는 위대한 정치적 실험과 수많은 개혁으로 빛나지만 그 찬란함 이면에 한 여인과 얽힌 치명적인 스캔들이 숨겨져 있었다면 어떨까요?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왕실의 근간을 뒤흔들고 당대 최고 권력자들의 운명을 가른 거대한 정치적 음모의 시작점이었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 위대한 군주의 가장 깊숙한 곳에 감춰졌던 비밀, 의문의 여인 장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의 이름이 어떻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미스터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때는 영조가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아직 왕권이 단단히 뿌리내리지 못했고 붕당 간의 대립은 극에 달해 있었죠. 바로 그 무렵 한양 도성 안에는 이상한 소문이 하나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국왕께서 밤마다 아무도 모르게 궁궐을 빠져나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비밀스러운 밤행차, 그것은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삼엄한 경계를 뚫고 움직이는 어가의 행렬은 화려함 대신 짙은 어둠과 침묵에 감싸여 있었죠. 왕의 발길이 향하는 곳은 권세가의 저택도 이름난 명승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궁궐 밖의 어느 장소였을 뿐입니다. 이 은밀한 행차의 목적지가 바로 장보라는 여인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저작거리의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왈패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그녀의 이름은 곧 조정의 깐깐한 대신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 외에는 신분도 가문도 그 어떤 것도 알려진 바 없는 미스터리한 여인이었죠. 궁궐 안의 분위기는 더욱 심상치 않았습니다. 왕의 곁을 지키는 내관들과 상궁들은 왕의 표정 하나, 한숨 한 번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전전긍긍했습니다. 특히 왕의 심상치 않은 행보를 주시하던 신하들의 눈에는 불안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에게 왕의 사생활은 곧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대체 장보라는 여인은 누구일까요? 그녀는 어떻게 절대 권력자인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문제는 이 소문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각기 다른 정치적 야심을 품은 세력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왕의 사적인 관계가 공적인 영역으로 끌려 나오는 순간이었죠. 한낱 가십으로 치부될 수도 있었던 이 이야기는 점차 위험한 색을 띠기 시작합니다. 왕을 지지하는 세력에게는 어떻게든 덮어야 할 왕의 흠결이었고 왕을 견제하려는 반대파에게는 왕을 공격할 더 없이 좋은 빌미가 되었습니다. 금기를 넘어선 왕의 사랑은 이제 개인의 감정을 떠나 조선 조정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을 둘러싼 소문이 어떻게 당대 최고의 권력투쟁이 도화선이 되었을까요? 이 관계는 과연 순수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차갑게 계산된 정치적 도구였을까요? 표면 아래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칼날들이 서로를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영조와 장보, 두 사람의 만남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권력 암투의 서막을 열고 있었습니다. 왕과 한 여인의 만남을 둘러싼 소문은 단순한 가십을 넘어 조선 조정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영조의 정치적 입지가 결코 탄탄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강력한 탕평책을 추진하며 기득권 세력과 팽팽하게 맞서던 젊은 왕에게 신분을 알 수 없는 여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영조를 흔들고 싶었던 반대파들에게 장보라는 존재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기회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스캔들을 빌미로 왕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탕평책의 동력을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조정의 공식적인 회의 석상이 아닌 은밀한 사랑방에 모인 대신들 사이에서 장보의 이름은 왕을 공격하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오고 갔습니다. 놀랍게도 영조는 위기를 회피하기보다 정면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장보를 역이용해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의 동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일종의
그림자 정보원처럼 활용했다는 해석도 존재하죠. 장보를 통해 흘러나오는 거짓 정보에 누가 반응하는지, 이 문제를 누가 가장 적극적으로 공론화하려 하는지를 지켜보며 옥석을 가렸다는 겁니다. 결국 장보라는 한 여인은 영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대한 권력 게임의 가장 중요한 체스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을 지키려는 세력과 무너뜨리려는 세력, 그리고 이 혼란을 틈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세력까지 뒤얽혀 그녀를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 모든 말이 곧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 계속된 것이죠. 이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는 결국 예견된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한양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장보라는 이름이 역사에서 호련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두고 공식적인 기록은 그저 병사라고 짧게 언급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흉흉한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제기된 것은 바로 독살설이었습니다. 왕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게 되었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그 가치가 다한 그녀를 누군가 조용히 제거했다는 것이죠. 혹은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자살설 또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마지막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그녀가 어디서 어떻게 죽음을 맞았는지, 그 시신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존재 자체를 역사에서 지워버리려는 듯 모든 흔적이 증발해버린 미스터리한 죽음이었습니다. 이 의문스러운 죽음은 영조에게도 깊은 상처와 변화를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이후 영조는 이전보다 더욱 냉철하고 때로는 냉혹하기까지 한 군주의 길을 걷게 되죠. 이는 단순히 사랑했던 여인을 잃은 슬픔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손으로 위험한 정치적 도구를 제거한 후의 복잡한 심경이었을까요? 진실은 오직 그만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왕의 고뇌가 깊어지던 바로 그 무렵, 모든 소문이 근원이었던 여인 장보가 역사의 무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마치 짙은 안개처럼 조정을 뒤덮었고 그 누구도 진실을 뚜렷하게 말하지 못하는 침묵의 시간이 시작되었죠. 한순간에 왕의 총애를 받던 여인이 사라지자 궁궐 안팎은 흉흉한 소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그녀가 왕의 가장 은밀한 약점을 쥐고 있었기에 더 이상 살려둘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이는 정적들의 손에 의한 치밀한 독살일 수도 있었죠. 또 다른 기록에서는 권력투쟁이 한복판에서 버티지 못한 그녀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비극적인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왕의 여인이라는 영광 뒤에 숨겨진 감당할 수 없는 정치적 압박과 생명의 위협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해석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급작스러운 병환으로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록마저도 어딘가 모호하고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는 점이 이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들죠.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진실의 조각들을 흩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그녀의 죽음 이후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 사건을 파헤치려는 움직임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서둘러 덮으려는 듯한 기류만 감돌았습니다. 장보라는 이름은 금기어가 되었고 그녀와 관련된 모든 것은 왕의 역사에서 깨끗하게 지워지는 듯 보였습니다. 이 침묵이야말로 그녀의 죽음이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거대한 정치적 합의 또는 음모의 결과물이었음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장보의 죽음은 영조와 그를 둘러싼 권력 집단 모두에게 일종의 필요악이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이 충격적인 사건은 영조라는 한 인간과 군주의 통치 방식에 지울 수 없는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장보의 죽음은 그에게 권력의 비정함과 인간에 대한 깊은 불신을 뼛속까지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이후 영조의 탕평책은 더욱 강력하고 때로는 무자비할 정도로 밀어붙여집니다. 이는 단순히 붕당을 없애겠다는 정치적 이상을 넘어 다시는 한 개인의 운명이 당파 싸움의 희생양이 되는 비극을 만들지 않겠다는 군주의 처절한 다짐이었을지도 모르죠.
결국 장보 사건은 영조에게 사람을 믿는 대신 시스템과 원칙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값비싼 교훈을 남긴 셈입니다. 그의 냉철함과 완벽주의는 바로 이 비극적인 경험을 통해 더욱 단단하게 재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의 여파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장보를 이용해 왕을 흔들려던 세력은 힘을 잃었고, 반대로 왕의 편에 서서 사건을 수습한 세력은 새로운 권력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죽음이 조선 조정의 세력 판도를 뒤바꾼 결정적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한 여인의 비극적인 죽음이 결과적으로는 영조의 왕권을 강화하고 그의 정치적 목표를 이루는데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은 역사의 가장 서글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이든 정치적 도구였든 그 끝은 왕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강력한 통치 기반을 동시에 안겨주었죠. 그리고 이 비극의 그림자는 훨씬 더 먼 미래까지 길게 드리워집니다. 훗날 자신의 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는 비정한 결정을 내렸던 군주의 모습 속에서 혹시 장보의 죽음이 남긴 깊은 상처와 불신의 그림자를 엿볼 수는 없을까요? 한번 시작된 의심과 배신감의 고리는 결국 가장 가까운 혈육에게까지 향하며 또 다른 거대한 비극을 잉태하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장보라는 이름은 역사 기록 속에서 희미하게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파문은 조선의 운명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영조와 장보의 이야기는 단순한 왕의 로맨스나 스캔들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그것은 왕권과 신권이 충돌하고 당파 간의 암투가 개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당시 조선 정치의 가장 아픈 축소판이었던 것이죠.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장보는 거대한 권력투쟁이라는 게임에서 가장 약한 말이었고 결국 가장 먼저 희생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비극은 우리에게 역사의 이면을 보게 합니다. 한 여인의 희생이 남긴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슬픔이나 비극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 군주의 내면을 송두리째 흔들고 조선의 정치 지형도 자체를 재편하는 거대한 파문이 시작점이 되었던 것이죠. 이 사건 이후 영조의 통치 방식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냉철하고 무거운 결단력이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신하들과의 조화를 어느 정도 중시했다면 장보 사건을 겪은 영조는 더 이상 인간적인 정의나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오직 왕권 강화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강력한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마치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적에게 들킨 뒤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두꺼운 갑옷을 입힌 것과 같았습니다. 영조가 그토록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탕평책 역시 이 사건을 기점으로 그 성격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탕평이 이상적인 조화를 추구하는 명분이었다면 장보 사건 이후의 탕평은 왕권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찍어 누르고 정치적 균형을 강제로 맞추기 위한 아주 날카롭고 실용적인 칼날에 가까워졌습니다. 자신의 사적인 관계마저 정쟁이 빌미가 되는 끔찍한 경험을 한 왕에게 신하들의 당파 싸움은 더 이상 조정의 논쟁이 아닌 언제든 자신의 목을 겨눌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영조에게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깊은 불신을 심어주었고 이는 그의 통치 철학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영조의 가장 큰 비극, 바로 사도세자의 이야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물론 장보 사건이 사도세자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가장 사적인 영역마저 정쟁이 도구가 되었던 끔찍한 경험은 왕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의심과 불안의 씨앗을 심었을 겁니다. 이러한 트라우마는 훗날 아들인 사도세자를 대하는 영조의 태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자의 작은 실수나 단점조차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거대한 위협으로 확대 해석하게 만드는 비극적인 심리적 기제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보의 유령이 부자 사이를 갈라놓는 차가운 바람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정치적으로도 이 사건의 여파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장보를 이용해 왕을 흔들려던 세력은 오히려 역풍을 맞아 숙청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으며 반대로 이 기회를 틈타 왕의 곁에서 반대파를 제거하는데 앞장섰던 세력은 새로운 권력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조정의 세력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보라는 이름은 이제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되었지만 그 보이지 않는 유령은 궁궐의 가장 깊숙한 곳을 떠돌며 모두를 올감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눈치를 살피며 이전보다 훨씬 더 몸을 사렸고 한 번의 실수가 곧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가 조정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활발했던 경연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결국 장보의 죽음은 단순히 한 여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영조 시대 정치의 향방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희생을 딛고 영조는 더욱 강력한 왕권을 손에 쥐었지만 그 대가로 한 인간으로서의 따뜻함과 타인에 대한 신뢰를 상당 부분 잃어버려야만 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섰지만 동시에 가장 고독한 존재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역사는 종종 승리한 자들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지워지고 침묵당한 이름들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장보라는 여인은 공식적인 기록 속에서 몇 줄의 흔적으로만 남아있을 뿐이지만 그녀의 비극적인 삶이 만들어낸 거대한 균열은 영조의 치세 내내 그리고 그 이후의 조선 역사에까지 깊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녀는 과연 왕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권력 다툼에 휘말린 불행한 희생양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둘 모두였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녀의 존재 자체가 당대 조선 사회가 품고 있던 가장 위험하고 불안정한 모순들을 수면 위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미천한 신분의 여인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를 흔들고 나아가 한나라의 역사를 뒤바꾸는 거대한 파도의 중심에 섰다는 것. 이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권력의 속성과 역사의 비정함, 그리고 그 안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개인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녀의 이름은 희미하지만 그 이름이 남긴 질문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